처음으로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호남발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문제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5.18 민중항쟁이 교과서에서 빠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시탈과 타짜, 식객 등의 원작자인 여수 출신의 허영만 화백이 자신의 고향에서 40년 만화 인생을 조명한 전시회를 열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제 관심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쏠리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을 건설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자신의 결단이 야권 재편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 개혁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고. 박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으론 첫 사례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발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심은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 여부, 그리고 앞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여부인데 박 의원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민심의 왜곡이자 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 정치인들의 창당 선언이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야당의 텃밭이라는 광주 전남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신당이 만들어지기는 할까요? 한신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무소속 천정배 의원, 여기에 박주선 의원까지 지역 정치인들의 창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후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창당한 이래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인사는 많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신당 창당 선언이 잇따르는 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잇따른 선거 패배에도 계파 싸움에만 몰두하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싸늘한 텃밭 민심 탓에 내년 총선에서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호남을 대변할 대선 후보가 없는 현실도 창당 선언이 잇따르는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성공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좋은 기회고 창당을 못하더라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지분 확보 등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 본격적인 선거 경쟁을 앞두고 대통합 혹은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본인들의 지분들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이 아닌 세력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유권자의 혼란과 정치 혐오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당의 힘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분열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을 더 키우고 유권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측면과 야권 분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해 추석 귀성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수요 조사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 서울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은 7시간으로 작년 추석 때보다 2시간 4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20분 늘어서 9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토부는 귀성 차량이 토요일에 집중돼서 소요 시간이 늘어나겠지만 귀경길은 작년보다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대 광주 전남 연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세금 체납과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초대 광주 전남 연구원장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세금 체납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9월 9일자 일괄 납부를 7년치를 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사실은 저는 그게 미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개발 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닌지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셨거나 아닙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셨네요. 전혀 아니고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재산 신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장직을 갑자기 사임한 점 등을 볼 때 광주 전남 연구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마찰이 있다 그래서 1년 5개월 하고 가셔버렸는데 또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 원장으로 오셨는데 중간에 또 가셔버리면. 부실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도 청문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허 후보자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해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이사장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제출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허 대정자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5.18의 역사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의 교육단체들도 국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에 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5.18 민중항쟁에 대해 관련 사진까지 곁들여 신군부의 폭력성과 광주 시민의 희생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는 5.18을 소제목도 없이 대학생 시위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사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근현대사의 중요 부분을 축소하거나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5.18을 폄훼하거나 혹은 서술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5.18을 낮출 수 있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18의 역사적 의미는 쇠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은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유신 정권의 산물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배포 시기까지 2017년으로 앞당기려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와 민족은 반드시 망국의 근본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희생자를 택배에 빗댄 이른바 일베 회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해 5월 단체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언론이 배포한 회판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활동했다. 5.18은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벌인 내란 폭동이다라는 등 5.18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5.18 당시 사진 속의 일반 시민을 북한군 핵심 간부라며 보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황장여비를 비롯하여 많은 지금 북한 고위층 간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총 3호까지 발행된 호에는 광주와 전남은 물론 대구와 서울 등지에 배포됐고 추가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5월 단체들이 해당 매체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호의 1, 2, 3호에 대해서 발행 및 배포를 하지 말라는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라고 보도된 광주 시민들이 다음 달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지난달에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를 넘는 5.18 왜곡에 대해 그동안 느슨하고 관대했던 법적 대응이 적극적, 전방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8천만 년 전 무등산이 화산이었고 주상절리되는 당시 분출된 화산재가 굳어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창열 허민교수팀은 과거 무등산은 활발히 화산재를 분출한 호화산이었고 주상절리대는 중생대 백악기 시기에 최소 3번 이상 대규모로 분출된 화산재가 굳어져 형성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해발 고도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짜와 식객 등을 그린 유명한 만화가죠. 허영만 화백이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서 40년 만화 인생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일투사인 주인공이 일제강점기 희망을 던져준 각시탈, 화투와 포카 같은 도박을 소재로 재미를 더한 타짜와 전국 최고의 맛을 찾아다닌 식객까지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돼 최고의 인기를 얻은 작품들입니다. 지난 1974년 집을 찾아서로 데뷔한 이후 40년간 만화 외길을 걸어온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허화백이 직접 그린 원화 15만 장과 5천 장 이상의 드로잉 가운데 500점을 뽑아 전시했습니다. 허화백의 소소한 일상을 만화로 그린 만화 일기와 취재 노트도 공개돼 작품 하나하나의 상상력과 함께 창작 과정에서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취재 노트를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사전 조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천재들은 노력도 없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수가 고향으로 바다를 제일 좋아한다는 허화백은 여수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넘어 창작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동물이 사냥하듯이 항상 어디든지 소재만 있으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다음에 할 걸 준비하느라고 취재 대상을 만나고 왔어요. 때로는 슬픔과 웃음을 주고 때로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시대와 독자들의 연령을 떠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만화가 허영만. 40년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여수 에울마루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 지하 4층 지상 48층 규모로 들어서게 될 광주방송신 사옥의 건축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광주시는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교통난 가중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관련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계획상 호남 최대 높이인 광주방송의 신사옥은 유통시설과 방송국, 아파트를 겸하게 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광주과기원과 전파진흥원 등을 잇따라 현장 시찰하고 현안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스트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전파연구원은 캠퍼스 확충과 연구개발 활성화, ICT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호남선 KTX가 지난 8월 일부 증편됐지만 근본 해결책이 못 되고 있다며 추가 증편과 송정역 시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호남선 문기점을 바꾸면서 19km의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